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1일 정묘 네번째 기사 1413년 명령락 11년 사관원에서 건의한 노비 결송에 관한 규정을 의정부에서 검토시키다. 조목별로 진달하였다. 1. 양쪽이 모두 관에서 사건을 판결한 적이 없어서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은 것은 충분합니다. 한쪽이 관의 판결을 받고 다른 한쪽이 관의 판결을 못 받고서 남송하는 자는 그때 관의 판결을 받아 사용한 자에게 주소서. 1. 간활한 무리 가운데 거짓을 꾸며 서로 소송하다가 사실과 거짓이 드러나서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여러 해 동안 나타나지 않는 자는 중분하여 준다면 간활한 무리에게 요행입니다. 5년에 이르도록 마침내 현신하여 서로 소송하지 않는 자는 중분을 허락하지 마소서. 1. 수령은 바로 자기 아들과 같으므로 비록 전계 노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주고 시양은 차등있게 분긋한다고 일찍이 나타난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양과 시양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또한 중분을 허락하니 길이 존중하여 지켜야 할 법을 아주 소실하는 처사입니다. 원컨대 등급을 두어 분급하소서. 1. 노비를 중분할 때 수가 적으면 낫지 않은 소생으로서 충급합니다. 그러나 노비를 얻은 자는 혹은 물고라고 칭하거나 혹은 무산이라고 칭한다면 후일 쟁생의 실마리가 여기에서 비롯되어 일어날 것이니 낫지 않은 소생은 아울러 충급하지 마소서. 1.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무리가 힘써 얻기를 종용롭게 여겨 도망한 노비를 불러들여 숨겨두고서 혹은 문 안에 올려서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도리상 분변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9월 초 1일 전후인 것을 논하지 말고 송사를 받아 다스리도록 허락하소서. 1. 문자를 위조한 정적이 이미 드러난 자에게 아울러 중분한다면 간사한 무리에게는 다행이고 정직한 자에게는 불행이니 중분을 허락하지 마소서. 1. 자식이 없는 사람의 노비는 전에 사촌에 한하여 분급하던 법에 의해 한 외의 사람이 함부로 소송하는 것은 아울러 분급을 허락하지 말고 한결같이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에 의하여 하소서. 1. 요형의 무리가 외람되게 정장한 뒤에 상도 쪽에 고하지 아니하여 상대 쪽이 알지 못하여 완전히 서로 소송하지 않는 것은 중분을 허락하지 마소서. 정부에 내려 의논 상냥하니 하윤 등이 의논하였다. 상항의 8조목 가운데 문자를 위조하여 정적이 이미 드러난 자에게 중분을 허락하지 말아서 간사한 무리를 징계하자는 조문은 관원에서 아랜 것대로 따르고 자식이 없는 사람의 노비는 사촌에 한하여 분급하고 한 외의 사람에게는 분급하지 말자는 조문은 일반 사촌이 정장하다가 몸이 죽는 경우에는 자손이 아울러 받아야 합니다. 그 나머지 6조목은 시행하기 미편합니다. 유정년, 한상경, 시몬 등이 의논하였다. 유의 8조목 가운데 요형의 무리가 모람되게 정장한 뒤에 상대편에 고하지 아니하여 상대편이 알지 못해서 온전히 서로 소송하지 않는 것은 중분을 허락하지 말자는 조문은 관원에서 아랜 것에 의해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전계 노비는 자손이 조상으로부터 전계 문서를 받고 전득한 노비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2일 무진 첫번째 기사 조용무와 유양을 보원군으로 봉하다. 남제를 우정성으로 임명하다. 조용무를 파하여 한산 보원군으로 삼고 유양을 문성 보원군으로 삼고 남제를 우정성으로 삼고 이천우를 의정부 찬성사로 삼고 이숙번 박은을 참천 의정부사로 삼고 유정연을 병조 판서로 한상경을 이조 판서로 조연을 지의정부사로 작자청을 우군도 총재로 성발도를 형조 판서로 최용소를 공조 판서로 심원을 사원부 대사원으로 이원을 영길도 도순문 찰리사로 최일을 평안도 도순문 찰리사로 윤곤을 경주 안동도 병마 도절제사로 이종무를 영길도 도안무사로 김승주를 평안도 도안무사로 삼고 제주도 도안무사 윤임의 직업을 올렸다. 처음에 임금이 하윤 이숙번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제 조용무가 병든지 날이 오래이니 누가 대신할 만자인가. 내가 송사를 보니 재상이 된 자가 혹은 파직하고 혹은 제거되는 일이 거의 없는 해가 없었다. 나는 재상이 될 자로서 그 적당한 사람을 고르기가 실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태조 때의 재상은 오직 조준, 김사형뿐이다. 이제 이직이 있어 그 직임을 대신하는 것이 마땅하나 세자 때에 이르러 어찌 재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이직이 좌상과 더불어 친척의 혐의가 있으니 지금은 불가하고 오직 남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제는 모든 일에 용기가 있게 행동하며 나약한데 이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 어떠할까. 하윤이 대답하였다. 모든 일에 즉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조용무가 더욱 심합니다. 신등이 한 가지를 행하고자 하면 굳이 말려하는 까닭으로 일을 행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조공이 곧은 까닭이다 하니 하윤이 옛날에 재상을 점친 적이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무릇 점이란 오직 뜻을 미리 정하는 것뿐이다. 내 뜻의 결단은 바로 천지 종묘에 점치는 것과 같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2일 무진 두번째 기사 경기와 풍에도 역승 일부를 개칭하거나 더 가설하다. 경기의 마산도 승을 청파도로 고치고 고공도 승을 중림도로 고치고 풍에도의 칠참을 동선 보산도로 고치고 경기의 청교도와 경상도의 김천도 역승을 더 두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2일 무진 세번째 기사 사품 이상의 관원에게 관교법을 적용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의 법은 옛 역사에는 없었으니 마땅히 사품 이상의 관교의 법을 부활하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안성, 이천우, 이지숭, 유정현의 고신이 대성에서 서경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2일 무진 네번째 기사 하윤 이숙번이 환의 첩의 자손을 고관에 임명하지 말 것을 아뢰다. 내장 종친록을 마련하도록 명하다. 임금에게 비밀리 아뢰었다. 환왕의 첩의 자손이 개국하던 초기에 갑자기 되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 그 자손이 비록 공로가 있더라도 다만 전민이나 전백으로 상을 주고 현질에는 연명하지 마소서. 임금이 대언 이관으로 하여금 내장 종친록을 갖추어 쓰도록 하였다. 관왕은 환조이고 전민은 전지와 노비이며 내장 종친록은 내장고에 비치하여 왕실에서 세전을 위해 특별히 만든 종친록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2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김업의 고신을 주라고 명하다. 사헌부에서 돌려주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하윤의 아들 하구가 김음의 딸에게 장가들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3일 기사 첫번째 기사 날씨가 따뜻하다. 봄날과 같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3일 기사 두번째 기사 윤양 안순을 석방하여 파직시키다. 순금사에서 신문할 때 안순이 내가 말한 바가 아니다 하고 안질과 서로 힐난하고 대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죄를 면할 수가 있었다. 그 실은 안순이 이를 말하였고 윤향이 말을 준 사건은 그 흔적이 이미 나타났으나 임금이 특별히 용서하였다. 아울러 서성에게는 단지 그 직임만 파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4일 경우 첫번째 기사 임금이 상황을 복령하여 광년류에서 잔치를 베풀다. 지극히 즐거워하다가 밤에 파하였다. 임금이 김여지에게 일렀다. 우리 형제가 비록 많다 하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는 오직 나와 상황뿐이니 부모님의 영혼이 아마 스스로 알고 계실 것이다. 경이 가서 상황을 맞이하여 오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4일 경우 두번째 기사 사신이 상무를 중국과 무역하게 하여 국용에 충당시킬 것을 명하다. 통사 선존이가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최호의 유고를 거두어왔다. 임금이 명하였다. 검으로는 경사에 가는 사신이 상무를 모욕하여 국용에 보태는 것을 길이 상례로 삼도록 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4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영길도 도순문사에게 퇴곤 응자를 진상하도록 명하다. 퇴곤 응자는 백응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날씨가 따뜻하다. 밤에 바람이 크게 불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동북면 길주의 농사에 충해가 심하여 월과 군기를 면제해 주다. 월과 군기는 각도의 주 군현에 매달마다 부과하여 상공하도록 하던 군수 물자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원과 함께 양주 천보산과 해룡산에서 사냥하다. 처음에 임금이 이숙번을 불러서 전일의 상황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같은 날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도록 청한다고 하였으니 오늘 가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이숙번이 대답하였다. 남쪽으로 순행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너무 빠르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시건할 수 없다.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이숙번이 그러시다면 근교에서 사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 드디어 해룡산으로 행행하기를 정하였다. 임금이 정부대간에게서 말을 할까봐 염려하여 비밀로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30일 풍천에서 사슴과 여우를 잡다. 어가가 풍천에 머물렀는데 사슴 3마리 여우 1마리를 쏘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3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내시벨감을 보내어 해룡산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성비전에 날짐승을 보내다. 또 조용무에게도 내려주었으니 조용무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황궁하다. 송계원에서 상황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다. 극진이 즐기워하다가 밤에 들어왔다. 올량압 이도을치 또한 시종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칼로서 계배 1인을 찔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공안부 윤으로 치사한 당성의 졸기. 당성은 강절의 명주 사람인데 온나라 말에 병난을 피하여 동쪽으로 왔었다. 처음에 정동 행성의 연리가 되었으나 행성이 혁파되자 중랑장으로 사평 순위부의 병사가 되었다. 율령에 통하고 밝아서 이를 만날 적마다 용감히 말하였는데 당시 국정을 맡은 자가 성성린이 자기에게 붙지 않는 것을 미워해서 죄를 무고하여 하옥하고 병마 도통사 최영을 부추겨서 장차 극형에 처하려 하니 당성이 그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최영이 듣지 않았다. 당성이 굳이 다투었으나 어쩔 수가 없게 되자 드디어 율문을 집어 땅에 던지면서 최영에게 이르기를 도통이 율문보다 먼저 났습니까? 아니면 율문이 도통보다 먼저 났습니까? 도통이 어찌하여 자기 한 사람의 견해로서 율문을 버리십니까? 하니 최영이 당성이 정직하다고 하여 노하지 않았고 우리 태조도 또한 성성린을 구해내려 하였으므로 마침내 사형에서 감형할 수 있었다. 관직을 여러 번 옮겨 판전농시사에 이르고 이원필을 대신해서 4대 이문을 맡았었다. 태조가 즉위하게 되자 호조, 예조, 형조, 공조, 사조 전설을 거쳤다. 일찍이 노비를 변정도감에 소송하였다가 이기지 못하니 조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제 이 도감을 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연좌되어 명관되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 금교판 한성부사로서 문서 응봉사의 제조가 되었다. 신사년에 임금이 이미 고명을 받게 되니 당성이 면할하여 아뢰기를 지난번에는 국함을 권서국사라고 칭하였으나 이제는 다만 국왕이라고 칭하니 이름이 바르고 말이 간단하여 매우 좋습니다
하고 인하여 땅에 엎드려 청하기를 소신이 두 함에서도 또한 검교 두 자를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계승 부유후로 고쳐 임명하였다. 다시 공안부 윤에 옮겼다가 기축년에 본관 그대로 치사하였다. 임금이 녹봉을 온전하게 종신돌주게 명하였다. 당성은 성질이 부지런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나이 70이 넘어도 정력이 쇠퇴하지 않았다. 무릇 4대 문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친히 살피고 가다듬어 조금도 차후가 없었으므로 임금이 믿고 맡겼으며 본향을 밀양으로 내려주었다. 조울할 때 나이가 77세였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며 중관을 보내어 조문하고 부위로 쌀콩 각각 40석과 종이 150권을 내려주고 관각을 주고 사죄하였다. 중궁도 또한 사죄하였다. 성승린이 시로서 애곡하였다. 학문이 이 문을 겸하여 양쪽이 정강하니 동방의 유익함을 누가 견줄 수 있으리요. 도통과 율문의 선후 이야기 이 생에 갚기 어렵고 죽어도 잊기 어렵네. 정동행성은 원나라에서 고려에 두었던 관청인데 세조 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정동행중서성이란 관부를 설치하였으나 2차 원정이 실패로 끝난 뒤에는 정동행성으로 고쳐 원나라의 관리를 내주시키고 고려의 내정을 감시 내정 간섭하였다. 공민왕의 배원 정책으로 폐지되었다. 국함은 국왕의 직함이고 두함은 직함의 첫머리이고 검교는 연말선 초에 정원에 임시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에 붙였던 칭호이고 주로 정부에서 기구 대신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곧 폐지되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3일 기묘 두번째 기사 여진족 42인이 오니 미두를 하사하다. 각 쌀콩을 사람마다 각각 5석씩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3일 기묘 세번째 기사 사헌부의 창고로 마음대로 연 감찰 송관을 논제하다. 감찰 전기 등 구인이 상사했다. 그런 이러하였다. 요즘 대장이 모두 탄핵을 당하자 감찰 손관이 감찰 환경돈 박전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대고를 열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유사에 내려 그가들을 국문하소서. 임금이 즉시 헌부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전기 등의 상서가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것이나 대헌사 김여지가 슬그머니 송관의 무리를 비호하여 즉시 계달하지 않았다. 대장은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실무를 전장하던 각 문서의 우두머리이고 사헌부의 지비, 장령, 지평, 사관원의 사관, 헌납이 이에 해당된다. 대고는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중요한 문서를 넣어두던 창고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4일 경진 첫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일품 이하 관원에게 고신의 법을 적용하도록 상소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법령을 어지럽게 고치는 것을 옛사람들이 경계한 바이니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고친다면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 관원의 고신을 대간에서 석양하는 것은 절일을 장려하고 염치를 닦으려는 것입니다. 부호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므로 인심을 전이하고 치화를 비보하는 데는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대간에서 행하기를 청하여 유윤을 받아 시행한 지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변경하기에 이르니 매우 민편합니다. 서사의 법원 또한 인물을 의논할 수 있어 어진이를 세우고 그 출신을 묻지 않으니 성행이기를 신바입니다. 진실로 어진 사람이면 비록 옥류승추한 의 한미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능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진실로 불취한 사람이면 일관벌리얼의 훌륭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혹 이러한 뜻에 어두워서 드디어 아름다운 법으로 하여금 능히 시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등은 일품 이하의 서사의 법을 변경하지 말도록 원합니다. 그 인물을 평론할 즈음에 그 재행을 중히 여기고 그 세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진이를 중히 여기는 방도와 선비를 권리하는 방도가 거의 양득할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말하였다. 아침에 법을 만들고 저녁에 고친다면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신의 법은 역사가 없는 것이며 관교의 법은 태조 때의 아름다운 법이니 고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 말라.
조회가 끝나다 김여지에게 이렀다. 대간으로 하여금 사정으로서 일을 행하지 말게 하라. 전조의 대간이 모두 대신에게 붙어서 자기의 뜻을 행하던 것을 내가 친히 본 바이다. 근일에 대간에서 서로 붕당을 만들고 패를 지어 그 죄를 면치 못하였으니 부끄럽지 않은가? 옥류승추는 집이 가난하여 깨진 옹기 아가리로 창을 만들고 새끼를 엮어 만들면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대간에서 사품 이상도 고신에 서경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상소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우리 동방이 왕씨가 통합한 이래로 관직에 대소가 없이 모두 고신을 대간에서 서경하도록 기다렸는데 그 가운데 혹은 세계의 출신에 결점이 있거나 행동에 불결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고신을 미루어서 이를 징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이 각각 칭리하여 절조를 숭상하기에 힘썼으므로 나라가 공고하여 거의 500년을 유지하였습니다. 생각컨대 우리 태조가 천운에 응하여 개국하고 경륜을 세우고 기강을 편 것이 자손 만세를 위한 염려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고신을 대간에서 서경하는 것은 오품으로 그치게 하였고 그 후 사품으로 의논하여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초의 일시적인 권도요 만세토록 지켜나갈 계책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인심이 날로 해이하여져서 관교를 받게 되며 혹자는 대간을 가리키면서 비웃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이러한 폐단을 혼하게 하시어 금년 4월부터 고신의 예법을 비로소 시행하여 그의 인심에 금방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1년이 채 넘지도 않아서 또 변경하시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고신의 예법을 부하하여 모두 대간에서 서경하게 하소서.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과전에서 5분의 1세를 거두는 법을 혁파하다. 정부에 의논하니 옳지 못하다고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지난번은 중국에 변란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까닭으로 5분의 1을 거두어서 군량에 대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점은 변란이 없어 군량이 또한 족한데 어찌 반드시 한사의 작은 물건을 취하여 공시를 돕게 하겠는가. 만약 변란이 있다면 비록 견액을 거두더라도 진시로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4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처음으로 홍원 현감을 설치하다. 영길도 도순문사 이원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4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전에 대한 건의한 내용을 승인하다. 여러 조목을 진달하였다. 1. 삼가 당나라의 악지를 보니 옛 선제왕 등들을 아울러 중사에 두었고 국조에서 선농선자 문선왕을 중사에 두었으니 단군 기자 전조 태조를 마땅히 중사에 올리소서. 1. 종묘의 봉사는 5실에 그치는데 이에 전조의 주 가운데 제사하는 것이 8위에 이르니 예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조 이하 7위 안에서 현종은 요나라의 외적을 능히 몰아내어 백성의 피해를 없앴고 공민왕은 능히 명나라의 사대하여 민생을 안정시켰으므로 동방에 공이 있으니 의리상 아울러 제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 5위는 협거하여 없애도록 하소서. 1. 삼가 교수관 축판식을 보니 단군과 기자에게 국왕이라 칭하고 전조 태조는 조선 국왕이라 칭하니 의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군과 기자에게는 조선 국왕이라 칭하도록 허락하소서. 경내 산천은 국왕이라 칭하고 망제 북교는 조선 국왕이라 칭하니 또한 의리에 합하지 않습니다. 북교에도 또한 국왕이라고 칭하도록 허락하소서. 마조의 축은 조선 국왕이라 칭하고 선목의 축은 국왕이라 칭하는데 선목은 또한 경내의 신이 아니니 마조의 예에 의하도록 허락하소서. 또 상언하였다. 사복시에서 무당과 박수가 마신에게 제사 지내므로 음사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마조, 마보, 마사, 선목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복시의 관원으로 하여금 향을 받아서 제사 지내게 하소서. 또 아뢰었다. 대조회에 전하께서 출입할 때 통찬이 국궁 평신하라고 창하는데 그러므로는 내 알일과 모든 조회에도 또한 이에
이 예에 의하소서 임금이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7위는 고려 태조, 해종, 성종, 현종, 문종, 충경왕, 충렬왕, 공민왕의 7왕이고 정종 5년 4월에 마전현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7왕은 모두 국가에 공이 있기 때문이다. 국궁은 몸을 굽혀 절을 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원부 건의로 공부를 거두어 드리는 규정을 새로 정하다. 그런 이러하였다. 토질에 따라 공부를 정하는 것은 고금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 임금이 구주를 나누어 그 공부에 등급을 둔 것은 대개 지방의 토질에 알맞는 것에 따라 거두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정에서도 토질에 따라 공부를 거두는데 그 제도는 오래됩니다. 오로지 동계석에 두 개만은 지난 전조의 때에 있어서 여러 번 병난을 겪었으므로 주군이 소란하여 전지가 황폐하였습니다. 백성을 옮겨 진에 입거시켜서 수의에 이바지하게 하고 잠정적으로 일경의 법을 만들어 그 수조를 관대하게 하여서 민생을 넉넉하게 하였으며 공부의 법은 미처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조가 개국하여 민생을 후양시켜 편안하게 살게 한 지 20여 년이 됩니다. 이미 사람이 많아지고 이미 생활이 넉넉하여져서 전야가 날로 개간되고 경계가 이미 바로워졌으니 공부를 시행하여 추상을 본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승문관 총륜관이 토산을 많이 거두어 일찍이 조정에 운수 공납하지 않고 다만 영안의 비용으로 충당하니 나라에는 보탬이 없습니다. 빌건대 각도 예에 의하여 토의의 산물을 가지고 참작하여 액수를 정하여 삼공을 삼도록 하소서.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 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명하였다. 전에 수조하던 것을 가지고 수를 조정하여 그 도에 부득이한 경비를 제외하고 아울러 모두 서울에 수납케 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일본 살마저 원우전의 사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명통사의 맹인들에게 쌀을 하사하다. 삼식석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 병조판서 유정현이 진언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다.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을 완호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다만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1년에 먹이는 꼴이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이 콧불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에 두소서. 임금이 웃으며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서울의 동서 양 모퉁이를 넓히는 문제를 의논하다. 의정부의 재경과 성상부원군 이직을 인견하고 경성의 동쪽 서쪽 두 모퉁이를 더 넓히는 것의 편부를 의논하였다. 우정승 남제가 진언하였다. 무인정사를 당하였을 때 전하께서 신에게 곡진이 구호를 더하셨고 몸이 이미 백골이 된 신에게 이제 또 우상이 되라고 명하시니 의리로서는 군신이나 은혜로서는 부자와 같습니다. 다만 신하의 직임을 위해서는 직언하고 극간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되면 은희를 상할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종사의 연령이 몰래 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까닭으로 경을 써서 재상을 삼은 것이다. 직언이라면 관리 가운데 맡은 직책이 있으니 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 대답하기를 재상이 되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농만 축낼 수 있겠습니까? 또 선득을 못 받는 것은 임금의 직책이요 선득을 조화시키는 것은 재상의 일이나 신은 아직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하연히 상언하였다. 일찍이 사문이 되어 승직을 얻었던 자가 환속하면 사진할 방도가 없습니다. 빌건대 검교의 직을 제수하여 재생원 해민국의 직사를 겸하게 하고 본직에서 유급을 내려서 그 녹을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문은 절의 중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양건 원주 횡천등지에서 사려벌 금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6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노비 결송의 절반씩 분배하는 규정을 더욱 강화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양쪽 편이 노비를 중분하면 한당 노비를 간사하고 타목한 무리가 시집하여 역사시키는 것만 달갑게 생각하여 교지를 따르지 않고 적실 제비를 뽑아 중분하지 않는 자가 자문 많습니다. 그러므로는 온거나 피고 간데 제비를 뽑지 않는 자는 그 노비를 아울러 모두 속공하소서. 임금이 또 명하였다. 중분의 입법은 사람의 수를 논하지 말고 다만 양쪽 편에 중분하라. 한당 노비는 기한을 한정하여 서로 중분하게 한 노비이고 시집은 노비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인덕궁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극진이 즐거워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9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어물역에 짙은 안개가 끼다. 지척에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9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건주의 천호와 일본 일기주 상만호가 토산물을 바치다. 일기주 상만호 대량고라가 그 아들 귀생을 보내어 토일을 바치고 귀생에게 수직하기를 청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9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콩말을 잘못 기른 지평현감 안여경을 순금사에 가두다. 순금사에서 안핵 신문하고 안여경이 구말을 기르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말을 야위고 파리하게 만든 죄로서 아뢰니 도형 3년을 면제하고 다만 장 100대만을 속받으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날씨가 봄과 같이 따뜻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패법의 일부를 고치다. 정부에서 호패의 사의를 아뢰었다. 정부에서 한성부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었다. 지금의 호패에서는 동반은 구품에 이르기까지 나이 용무를 쓰지 않으나 서반은 첨총제에서 부사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쓰니 미편한 것 같습니다. 서반 사품 이상은 빌건대 동반의 예의에 의하여 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한평군 조연을 견 판사 복시사로 삼고 오지선을 복례량으로 삼다. 오치선은 바로 고장군 김덕생의 사위였다. 김덕생이 일찍이 임금이 잠겼 때 수종하여 호랑이를 잡는 데 공로가 있었는데 이제 오치선을 등용한 것은 이 공로 때문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 접수된 노비 소송건이 폭주함으로 노비 판결을 각사에 이관시키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형조와 도관에서 관원은 적고 송사는 많아서 정한 기일 안에 미처 판결을 끝마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전조 변정도감의 예의에 의하여 각사에 나누어 보내어 그 행수로 하여금 각 방장에게 나누어 배정하여 결절하고서 그 사유로 갖추어 의문하여 도관에서 입안하고 성급하게 하소서. 만약 오결한 것이 있으면 교지에 의하여 행수와 방장을 논제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각사에 나누어 보낸 것이 모두 2100여 건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각도 각 고을 향교 노비의 수를 정하다. 강원도 도관찰사가 아뢰었다. 외방의 각 고을의 향교의 노비는 유수관에서 20호씩 대도호부 목관에는 15호씩으로 도호부에는 10호씩으로 지관에는 7호씩으로 현령현감에게는 5호씩으로 정한 액수 이외의 노비는 모두 노비가 없는 향교에 이속하여 그 액수를 충원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1일 정의 세 번째 기사 농장의 울타리 둘레를 법으로 정하다. 각품의 농사의 울타리를 보수를 정하였다. 조울한 참찬 최유경의 아내 이씨가 정부에 고소하였다. 죽은 남편이 장지를 용구 현의 전 장군 김소남의 농사를
곁에 복택하였는데 영구가 이르니 김소남이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 일품 이하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분묘 영내 장성에는 모두 정한 제도가 있으나 농사의 울타리 둘레는 아직도 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부강한 자가 산과 들을 넓게 점령하여 시지로 삼기에 이름에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할 수도 없게 하며 심지어 달관의 장사에도 또한 땅을 얻을 수가 없어서 서로 다투어 소송하나 관리는 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일품의 농사의 울타리 둘레는 사방 100보로 하고 매 품마다 10보를 내려서 서인에 이르러 사방 10보로 하여 정한 제도로 삼아서 함부로 점령하고 서로 소송하지 못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시지는 뗄나무를 얻는 땅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1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노비를 결절할 사일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서로 소송한 노비를 한결같이 모두 중분하면 이것은 사송이 간단하고 억울함을 펴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관청에서 양쪽 편의 문계를 가지고 사손 종파에서 기한 안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일이 분간하여 중분한다면 사송이 더욱 번거로워질 배단이 다시 전과 같아질 것입니다. 결절한 뒤에도 인집한 자나 전에 결절한 입안에다 기한 안에 정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농결한 자를 제외하고 9월 초 1일 이전에 정장하고서 서로 소송하는 자는 10일을 묻지 말고 아울러 양쪽 편에 중분함으로써 사송을 끊어서 억울함을 펴도록 하소서. 양천의 일은 이미 헌부에서 계문한 것에 의하여 기한 안에 정장하고서도 이제까지 미결한 자는 그 전에 결절한 유무를 논하지 말고 모조리 사제감에 붙이고 정축년 무인년 이후에 금년 계사년 9월 초 1일 이전까지 사이에 정장하여 도망하였다고 칭하고 소송하는 자나 기한 안에 정장하거나 정장하지 않았거나 간에 엉터리로 꾸며 양적이 불명한 채 소령하는 자도 참은 많습니다. 빌건대 이러한 무리를 가지고 아울러 사제감에 소속하게 하소서.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9월 초 1일 이전에 정장하여 서로 소송하는 공사 노비는 대간 형조 및 도간의 수교한 조건에 의하여 결절하여 초 1일 이전에 정장하여 양천을 서로 소송하더라도 양천 천적이 갖추어진 불명한 자는 을유년의 교지에 의하여 금년 12월을 기한하여 모두 사제감에 소속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이제 노비를 공사처에 중분하면 장차 서로 숨겨둘 배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사천적이 명백한 자는 종천시키고 불명한 자는 공처에 비록 문적이 없더라도 아울러 속공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사제감 수군의 실제 수는 911명입니다. 청컨대 그 감의 이원의 도간의 낭청이 함께 앉아서 원래 소속하였던 문적을 자세히 추고하여 내접한 곳에 종속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손은 자녀가 없는 사람의 유산을 이어받은 가까운 후손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1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산품 이하의 관원은 대간에서 서경하도록 할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삼가 서경을 보매 10명, 미자지명, 체중지명편이 등이 있으니 후세의 관리에 임명하고 제사하는 것은 그 권한이 대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조의 성시에도 또한 이 법을 행하였습니다. 빌건대 옛조대에 의거하여 무릇 2품 이상을 제수할 때는 그 덕행을 펴도록 제사하여 임명하고 3품 이하는 대간에서 서경하도록 하소서. 의정부에서 내려서 의논하니 마땅히 관원에서 아랫 바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제사는 임금이 신하에게 덕을 닦도록 직접 내리는 훈사.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1일 정의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금령하는 날을 정하는 문제에 대의로 아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교주를 받고 형조로 하여금 금형하는 날에 사건을 다스리지 않던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니 형조에서 보고하기를 초 8일, 15일, 23일이 금형하는 날이 되어 사건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고 하였으나 명문이 없고 다만 율문에만 금형의 날에 죄인을 판결하는
판결하여 벌하는 것은 태형 40대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조로 하여금 문헌 통고를 조사하게 하니 이르기를 송나라 태조 계보 9년에 열흘에 한 번 휴일을 두어 정사를 보지 않았고 태종이 즉위하여 열흘에 한 번의 휴일에도 다시 정사를 보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조칙하기를 이제부터 내외의 백사 또는 옛 제도에 휴가를 주는 것을 제외하고 매월 열흘 만에 휴일과 상사와 중오와 중량에 아울러 1일을 휴무한다. 3사와 개봉부에서 사건이 긴급한 데 관계되는 것은 이러한 한계에 두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재개하는 날에는 형살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매년 입춘과 춘분에 이르기까지와 초하루 보름과 상현, 하현 24일과 비 올 때와 밤이 밝지 않을 때와 휴가 날에는 모두 사형을 정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고하니 전주 이래로 삼가일이 송나라 열흘 만에 한 번 휴일을 두는 제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르기를 사건이 긴급한 데 관계되는 것은 이러한 한계에 두지 않는다고 하였음즉 삼가일이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 이제부터 사건을 판결하거나 출납하는 관원은 삼가일과 육아일의 조에 한 뒤에 모두 본사로 나아가서 이를 보도록 허락하소서. 다만 형조 한성부 순금사만은 재개일이나 휴가일에 고신이나 결벌을 시행하지 못하며 전에 금형하던 날을 제외하고 위의 상현, 하현 24일과 비 올 때와 밤이 밝지 않을 때 사형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백사는 모든 관사이고 상사는 음력 3월의 첫 번째 맞는 4일 이날 내가에서 제사를 지내 기도하였는데 위나라 이후 3월 3일을 정하였고 그 3월 3일을 말한다. 중호는 단오이고 중량은 음력 9월 9일이고 삼사는 염철, 호부, 탁지를 말하며 삼가일은 고려제나 조선 때 한 달에 3번 말미를 주던 제도이며 대개 열흘 만에 하루씩 쉬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친척 간의 소송을 금할 것을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풍속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백성을 교하는 방도는 오로지 효제를 돈독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예악을 제정하고 학교를 일으켜 풍속이 바르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효제가 돈독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번창하고 많아서 교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노비를 함부로 얻는데 원망하고 돈과 재산을 함부로 쓰는데 틈이 생겨서 친척 간에 도리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몸이 몰락하여 노비에서 풀려나지 못함을 원망하는 자도 있는데 이것은 효제를 돈독하게 하지 못한 까닭이며 풍속 가운데 마땅히 먼저 바로 잡아야 할 바입니다. 빌건대 그 서로 소송하는 자가 비록 기복지친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구족에 속하게 되거든 사건이 사직에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비를 묻지 말고 한결같이 율문 가운데 간명범위의 예에 의하여 먼저 불효부재로서 그 죄를 결단한 뒤에 바야흐로 소송을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허락한다면 그의 효제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고 풍속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바로 잡혀갈 것입니다. 정부에 내리니 의논하였다. 상소의 뜻을 보니 영락 10년 12월 1일의 교지의 대개의 뜻이 서로 같았습니다. 마땅히 전에 있었던 교지로서 시행해야 하며 거무로는 무릇 사건을 시행하도록 청할 때 있어서 먼저 전에 교지를 봉행한 사실을 상고하여 있었으면 거행하고 없었으면 신청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간면 범인은 명의를 간범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의 상소로 장형 이상의 죄를 범한 자의 직첩과 과전은 속공시키게 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정부에서 수교한 절해를 보건대 세가의 자제가 혹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전토를 길이 빼앗으니 하루아침에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에 떨어집니다. 빌건대 가산을 관에 몰수하고 길이 서용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 범죄한 바를 율문에 참조하여 의가여
결별을 하고 그 전토를 빼앗지 마소서. 이미 전토를 빼앗아 드린 것은 또한 되돌려 주도록 하소서. 신등이 거기 생각건대 가산을 관에 몰수하는 것은 바로 모반대역이나 모반등의 죄인데 세상에 흔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중환죄를 범하여 인정과 법률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명례가 심히 많으나 범인이 서로 잇따라 일어나니 진실로 곡식적인 방책에 시행하여 그 전토를 빼앗지 않는다면 이것은 악인에게는 심히 다행한 일이요 악을 징계하고 후인을 경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대개 과전이라 칭한다면 어찌 중죄를 범하여 직첩을 몰수하고서도 몸이 살고 죽음에 관계없이 그 전토를 먹고 살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경기 안의 전지는 한정이 있는데 새로 와서 종사하는 자는 날로 많아지니 진실로 죄악을 범하는 자로 하여금 대대로 그 전토를 먹고 살게 하면 새로 종사하는 자가 어디에서 전토를 받으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그러기 생각한데 우리 태조가 전조의 사건의 배단을 협거하고 영구한 경계의 법을 내려주었으니 진실로 굳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여 혹시라도 고치지 말도록 하소서. 이제 이 법을 보니 이루어진 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태조 때의 제도에 의거하여 장형 이상의 죄를 범하여 직첩을 몰수한 자는 그 전토를 길이 빼앗아서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절해는 공문서에 해당 규절을 갖추어 기재하는 것인데 이문집납에 의하면 성지와 공문서에는 반드시 수절에다 절해 두 자를 덧붙였는데 이는 그 기준의 간략히 한 것이라고 한다. 명례는 법 이름과 사례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2일 모자 세 번째 기사 일본 우고전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2일 모자 네 번째 기사 연길도 영흥부의 용신당 앞에 큰 내의 운문물이 400여 척이나 끊어졌다가 다시 흐르다. 대천의 열문이 끊어졌다가 다시 열렸다. 물은 묘시의 흐름이 400여 척이나 끊겼다가 진시가 끝날 무렵에 다시 흘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과전을 나누어 줄 때 대간이 급전사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상수하다. 사관원에서 상수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1. 세력은 왕이 된 자가 선비를 대접하는 것이니 고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조의 사전의 배단을 협가하고 기내의 과전법을 설치하여 공경대부로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아울러 전토를 받으니 이 법은 문왕이 종사하는 자에게 세력을 주던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이를 맡은 자가 성의를 몸받지 아니하여 이에 공평정대한 법을 가지고 도리어 후하고 박하게 하거나 먼저 주고 뒤에 주는 짓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완한 지 여러 해이지만 마침내 일경의 땅도 얻지 못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전토를 나누어 줄 때 대관의 일원으로 하여금 서로 번갈아 참석하여 그 앞에서 수전을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그 사진한 전토를 고찰하도록 하여 서로 모람되지 않도록 한다면 많이 받은 자는 감히 틈을 엿보지 않을 것이요 받지 못한 자는 비로소 성상의 연택을 입을 것입니다. 위의 조목을 정부에서 아뢰었다. 일찍이 대간으로 하여금 급전을 시행하도록 한 지가 여러 해입니다. 대간에서 매일 급전사에 앉으니 상원과 다를 바 없었던 까닭으로 이를 파하고 담은 사원부로 하여금 그 매일 급전한 각 품의 성명을 고찰하게 하여 그 중에 부당하게 준 것이 있으면 그 준 사람을 곧 논핵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헌부에서 시행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2. 당나라 태종이 말하기를 백성이 또 편안하면 이는 바로 짐의 갑병이다 라고 하였고 유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유족하면 임금은 그 누가 더불어 부족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백성으로 하여금 능히 편안하고 또 부유하게 한다면 군대의 식량이 어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양향의 저축을 중요시하고 모손의 패단을 우려하여서 군자감의 묵은 곡식을 가지고 백성의 새 곡식과 바꾸는데 대저 백성의 상정이란
여름철 장마나 겨울철 추위에도 오히려 또한 원망하고 탄식하거늘 하물며 한 해가 지나도록 부지런히 일하여 갈거지에 힘있기를 바라는데 도리어 그 욕망가는 그릇되게 묵은 곡식을 가지고 새 곡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의창의 법은 봄에 나누어 주고 가을에 가두는데 출납하는 것의 저기하게 하면 백성들이 모두 혜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두어 들이는 때를 당하면 오히려 괴롭게 여기는데 하물며 세급과 묵은 것을 강제로 백성에게 서로 바꾸도록 한다면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민생의 도리에 궁함이 있으면 성왕의 법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러한 법을 협가하여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토록 하소서. 위의 조건을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다투어 승패가 정해지지 않을 때 5년 사이 한 신이 계책을 바쳐 묵은 곡식을 새 곡식과 바꿈으로 갑자기 재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한차 수십 년의 저축을 가지고 새 것과 묵은 것을 서로 바꾸는 계책을 잘못한다면 먼저 들어온 것은 모두 썩어서 아무 쓸데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서로 바꾸는 곡식이 그 국용을 이바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도 또한 염려됩니다. 그 백성이 먹는 데 있어서 비록 백성들 가운데서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또한 마침에 자기에게 이롭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반드시 원망하고 탄식함이 심하겠습니까? 내년부터 시작하여 봄, 여름에 나누어 주고 가을, 겨울에 바꾸어 드리도록 하소서. 임금이 정부의 의논을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죽산의 중맹선 1척이 당진포에서 침몰하다. 바람을 만나서 당진포에서 침몰하였는데 익사자가 24명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선박을 맡은 자가 바람과 물기를 살피지 않아서 침몰하도록 만들었으니 마땅히 추국하여 죄를 과해야 할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요원을 퍼뜨린 어주사람 김모진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평안도 도순문사가 보고하였다. 김모진 등이 요망한 말을 지어내어 말하기를 금년 8월에 8구세 산동을 석성 아래에 만났는데 말하기를 12월 17일과 24일에 병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하였습니다. 순금사에 가두라고 명하니 김모진 등이 자복하여 말했다. 우리들이 산골짜기에서 돌아오는데 마침 산동을 만나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금사 사직 현중인으로 하여금 김모진 등을 거느리고 의주로 가서 그 말을 캐물어 과연 거짓말이면 거두라고 명하였다. 또 임금이 명하였다. 이 사람들은 죄가 비록 중하지만 마땅히 유의를 지급하여 동사하지 말도록 하라. 현중인이 복명하였다. 김모진의 말은 과연 헛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주에다 가두었습니다. 유의는 핫옷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4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전 강릉 대도 호부 판사 김자수의 졸기.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성 수보 도감을 설치하다. 상상부원군 이직을 도제주로 삼고 박자천 김한노 등 12인을 제주로 삼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조 왕씨의 후손 왕효의 아들 왕거을 오미를 순금사에 가두다. 처음에 김여지가 아래였다. 전조 왕씨의 후손은 국명으로 숨기지 못하게 한 바입니다. 공주사람 이밀충이라는 자가 있어서 사스로서 신에게 통기하기를 전조 왕휴가 이밀충의 누이를 취하여 첩으로 삼아 아들이 있는데 그을 옴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패를 찰때를 당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초구일에 그 글을 받았으나 돌아가신 조모의 기중이었던 까닭으로 적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남이 알까봐 두려워서 그 글을 불태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왕씨의 후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의심할 리야 있겠냐마는 그러나 나라의 법령에 따르지 않고 숨겨준 것은 잘못이다. 순금사 대후보 조내를 공주에 보내어 잡으라고 명하였다. 의정부 형조 대간의 각각 일원으로 하여금 순금사와 같이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왕휴는 전조 왕씨의 후손인데 왕휴가 공주사람 이밀충의 누이를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는데 왕거을 옴이라고 하였다. 그 어미가 심히 미천하고 무지하였던 까닭으로 갑술련의 주륙을 피하여
이밀충의 집에 숨어 살 수 있었다. 이밀충은 김여지의 반인이었는데 일찍이 김여지에게 글을 보냈으나 김여지가 글을 받고도 5일이나 지나서 이에 아뢰었다. 또 왕효의 아들 두 사람이 망명하여 중이 되었는데 이름이 성운, 성녀라고 한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그때 왕효의 처 권씨와 매부전 부유후 우흥부와 그 아들 왕효의 사위 이운, 이백녀와 왕효의 형인 사위 윤은과 그 두 중의 스승 안분을 체포하여 모두 고신을 더하였으나 그 실정을 알아내지는 못하였다. 두 종을 잡아서 신문하니 모두 이르기를 내가 바로 왕효의 조모 정씨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안분이 대답한 것도 또한 그러하였다. 또 수연군 왕교의 아들도 또한 생존자가 있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왕교의 저 김씨와 그 사이 각종 중을 체포하여 신문하였으나 또한 헛말이었다. 이 밀충에게 앞설 형을 가하여 군문한 것이 두 차례였으나 또한 별다른 말이 없었고 왕과 을미가 또한 말하기를 왕효의 두 아들은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공사에 관리된 자가 24명이었다. 신문관이 김여지를 옥에 내려서 왕그 을오미와 대질 변명하게 하고 또 날짜를 미루고 계달하지 않고 그를 태워버린 까닭을 신문하자고 청한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김여지에게 일렀다. 이것은 긴급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신하의 직분에 있으면 즉시 고해야 마땅하다. 나라 사람이 반드시 너가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 대제하는 것이 가하다. 대간 형조에서 김여지를 탄핵하고 또 수직하도록 하고 잇따라 상소하였다. 무릇 변고나 요오를 보고 듣는 대로 분주하게 신달하는 것이 인신의 직분인데 하물며 아침 저녁으로 시종하는 신하이겠습니까? 김여지가 이달 초 8일에 이밀충의 글을 받고 수도 즉시 신문하지 않고 수일 동안 미루었으니 진실로 의심할 만합니다. 대간에서 그 글을 바치도록 추액하니 찢어버렸다고 핑계하고 마침내 바치지 않았는데 그 글에 실린 사연이 더욱 의심이 갑니다. 더군다나 왕거올미라는 자가 나이 이제 20세이요 이밀충이 김여지의 집에 왕래한 지 또한 여러 해인데 이에 호패의 명령으로 인하여 그를 보내고 그 성을 무엇이라고 칭할까 의논하였다니 어찌 일찍이 알지 못하고서 갑자기 이러한 의논을 하였겠습니까? 또 김여지의 농사가 왕거올미의 거처에 매우 가까운데 그 안 것이 오래인지 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히 내려 그 까닭을 국문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따르지 않고 수직한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순금사에서 아뢰었다. 이밀충이 공초를 바치기를 왕효의 적자 한 사람이 중이 되어 충주에 거주하였는데 지금 그 간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정부에 내려서 각도에 입문하여 여러 산의 중 가운데 나이 40세 이하에서 15세 이상의 사람을 출생지와 조상 계통을 모조리 추구하여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갑술려는 주룩은 태조 3년 4월에 공양왕의 부자와 여러 왕씨를 모두 죽인 사건이고 수직은 요울은 제앙의 징조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날씨가 봄과 같이 따뜻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의 건강이 편치 않다. 모두 사흘이었다. 대언사에 하명하였다. 나의 손이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호를 잡기가 어렵다. 동지의 향골배를 어떻게 할까? 좌부 대언 조말생이 말하였다. 시복 차림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향골배는 외방에 거하는 신하가 정조, 동지, 성절 등의 골패 앞에서 할애를 행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은보, 감찰, 송관 등을 순금사에 가두고 항보인 등의 직을 파하다. 사은보, 감찰, 송관, 황경돈, 박전을 순금사에 내려 율문에 따라 속을 거두고 항보인 정기, 최지지, 안사경의 직을 파하였다. 사은부에서 상소하였다. 대고에 소장한 문서는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아니한데 감찰, 송관, 황경돈, 박전 등이 탄핵당한 대장의 사정을 하는 말을 듣고 마음대로 열고 닫고 사사로이 서로 비부하였습니다. 또 감찰 황보인이 상직할 때 순금사에서 사은부에서
이문하였으므로 이에 방만의 문자를 추고하여 보냈는데 황보이는 전후 사정을 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대고를 열었습니다. 감찰 전기 등은 송간 등이 마음대로 대고를 열었다고 비난하고 대은혜 본부에 고하였으나 이제 순금사의 이문이 본부에 이르니 도리어 취지하지 아니하고 감찰 체지지 안사경이 분대에서 열고 닫는 것은 위법이므로 송간의 뜻을 꾸짖었다고 하였고 최지지 안사경은 또한 간본 분대에서 마음대로 대구를 열도록 들어주었습니다. 위의 사람들의 죄는 오로지 성상이 재결하실 바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감찰 신숙청 등이 사인이 상서하였다. 신등이 이미 전기등과 같이 의논하였으니 원컨대 신등의 직을 파하소서. 2조에 내렸다. 비부는 편을 들고 붙잡는 것이고 분대는 조선 때 사헌부의 감찰을 지방이나 곽관청에 임시로 보내어 국고 출람, 관리, 규찰 등의 일을 맡아보던 일을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말한다. 태정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9일 을미 첫번째 기사 형조와 대간에서 완거 오미의 일에 연루된 김여지를 논핵하다 상소하였다. 전조에 이어 왕거을 올미가 공주 땅이 망명하여 구차슬의 천주를 면한 지 20년입니다. 신등이 전일에 김여지가 사건의 단서를 알았다고 논하여 조회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여 황궁함이 지극합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한데 김여지가 그 죄를 숨기고자 하여 거짓을 꾸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 초 7일에 이밀충의 글을 받아 보았다고 계문한 뒤에 이내 초 8일이라고 다시 계문하였으니 그거 속이는 것이 첫째입니다. 행문할 때 답통하기를 초 8일에 글을 받아 초 9일에 이르러 뜯어보았다고 하였으나 이제 밀충의 공초를 한 글을 보니 그 글을 김여지의 종에게 주고서 글중의 뜻을 갖추 말하였다고 하였은즉 그 종이 반드시 그 사유를 먼저 말하였을 것인데 어찌 다음 날까지 기다려 뜯어보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속이는 것이 둘째입니다. 김여지가 또 말하기를 남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즉각 찢어버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릇 식견이 있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니 김여지가 이런 짓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글에 말하기를 어려운 사실이 반드시 있었으므로 찢어버렸다고 핑계하는 것이 그 속이는 것이 셋째입니다. 또 말하기를 잊어버리고 아뢰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잊어버릴 일이겠습니까? 그 속이는 것이 넷째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달 초 9일에 그 기재로 인하여 형제와 더불어 어머니 집에 모여서 이밀충의 글을 보았다고 하였으나 도리어 누설될까 두렵다고 말하고 즉시 찢었다고 그 속이는 것이 다섯째입니다. 이런 따위 일을 들으면 바로 그때 계문한다는 것은 우부도 다 아는 바인데 이제 뒤로 미루었으니 그 속이는 것이 여섯째입니다. 이밀충의 공초글장 가운데 김여지의 농사가 왕거을 오미의 그처와 매우 가까워서 노비가 서로 왕래하여 옆의 사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렇다면 김여지의 종이 어찌 홀로 알지 못하고 해서 그 주인에게 고하였겠습니까? 또 김여지가 요즘 호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선명에 참배하였는데 왕거을 오미의 계부 오인영이 김여지에게 말하기를 세초에 미혹한 아이 녀석을 데리고 상경하여 뵙고자 합니다고 하였고 뒤이어 이 글이 있었으니 김여지가 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따위 일을 가지고 보건대 그 업무를 꾸미고 요리조리 속이는 것이 끝을 볼 수 없을 정도이니 비록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상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그 사유를 국문하도록 하소서. 대간과 형조에서 다시 교장하였다. 이제 순금사에서 주액가모 오인영의 공사는 신등이 전일에 신문한 바와 합치합니다. 오인영이 일찍이 김여지 아비 김도를 수종하여 그 집에 출입한 지가 오래였으니 어찌 김여지에게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찍이 신문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큰 것입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국문하소서.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